안녕하십니까, 최영보입니다. 소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각 지부 선거가 끝났나 모르겠어요. 경기 지부는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대수는 3월달에 있다고 그러죠, 구제역 때문에. 이번 대수 선거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수의 사회를 만들고, 그간의 그 소수가 그냥 뭐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했겠죠. 예전에는 한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수의사들이 이제 위상이라든가 GDP에 차지하는 그런 매출들이 커지니까 수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의사의 권익을 위해서 나서는 잔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소수가 했던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민주주의라는 것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정책이 결정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과 인간의 그 착취와 억압 이 과정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20세기에 출발한 국가들 거의 다 뭐 민주공화국을, 뭐 북한도 심지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50.1%의 를 위한 독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잘 안 지켜지죠. 다수를 위한 그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하고 모든 그 입법이나 이런 것들 제도를 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를 않아요. 말로는 그 민주주의적인 뭐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선거 시스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좀 변색돼 있죠. 말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의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황당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원장님들. 우리 수의사들. 96년 정도 전에는 모든 수의사들이 수의사법에 의해서 나와 있죠. 수의사 면을 따면은 당연직 대한수의사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수의사란 조직은 민법에 정해진 협회예요. 그렇죠? 그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거고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강제는 부당하다. 풀어라. 신자유주의 영향이었겠죠. 그 대신 이제 협회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10시간 이수교육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또 한 10몇 년 지나서 2008년도에 다시 이제 수의사법이 바뀌어서 모든 수의사가는 당연직으로 대한수의사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수의사 회원이에요. 회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민법에 준용되는, 제가 10년 전에 써놓은 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거기 보게 되면 그게 나와있죠. 사원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원권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협회 그 정관에 정한 다양한 복지나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수의사회는 우리가 뭐 이제 일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이 전행을 저지르지 못할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공화정에서는요.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을 위한 이 행정을 꾸려나가는 행정부는 또 있고 국민이 뽑죠. 또 이것도. 그럼 이제 행정부를 제어하는 모든 시스템과 입법과 이런 것들, 이 행정부에 대한 탄핵권까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뽑죠. 그 또 하나는 사법권. 둘 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올가맬 수 있는 독립된 권한인 사법권. 이 사법권의 수장도 국민이 뽑아야죠. 국민이 군림하는 사법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매우 약한 고리죠. 근데 앞으로는 뭐 나아지겠죠. 지금 뭐 특검처럼 삼권 분립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익단체들의 협회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권 분립을 하게 되죠. 뭐 상권 분립까지 있어서 자체 징계 제도가 있는 사법권이 있는 협회들이 있어요. 변호사회라든가 뭐 건축사 뭐 이런 애들은 징계권이 있죠. 가져와야 되는데 사법권 뭐 그게 우리가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권 분립만이라도 철저히 해서 협회를 꾸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회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행정부 수장, 그러니까 회장이 당선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소수나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한여의 대한수의사회든 뭐 지부든 이런 거를 꾸려나갈 수가 없겠죠. 왜? 다수의 회원들이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우리 선거 제도를 한번 봅시다. 지난 뭐 2주 전인가 서수 선거가 됐죠. 뭐 누가 되는 거 저는 뭐 관심 없었고요. 자 봅시다. 서수 회원이 어느덧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는데 그날 선거에 온 사람들이 620명 돼요. 저도 갔었는데 저도 이제 임상을 안 하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이 있으니까 이제 집 주소로 해서 서울 회원이 다시 됐는데 620명이 왔어요. 고작. 그러니까 3,000명 회원이 넘는 회원 중에서 그 중에서 5년치 회비를 안 내면 선거권은 안 줘요. 피선거권은 당연히 안 주고. 이거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96년 이후에 그 선택적인 회원제일 때는 뭐 그럴 수가 있어도 당연지게 이제 대한수의사회에 졸업을 하고 면허를 따고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하게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하면은 무조건 선거권 피선권 줘야 돼요. 회비를 안 냈거나 뭐 5년치 중에 뭐 1년을 누락해 갖고 안 냈다 한들 피선거권에 선거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민법에 위배되는 경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줘요. 정관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정관을 갖고 한번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회원 중에 고작 선거권 가진 사람이 1,100 얼마였대요. 3분의 1이죠. 거기서 3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이미 이때 뭐 민주주의는 상실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그럼 1,100 뭐 몇 명이 다 왔느냐 호텔에? 절반 조금 까딱까딱 넘었어요. 그래서 620명 와서 지금 뭐 주병규 후보랑 뭐 최영민 후보 다 합쳐봤자 600표가 안 됐어요. 물론 무효표가 있었고 뭐 기권표가 있었겠지만. 그럼 고작 이번에 그 서수 회장이던 이영민이 냈다. 최영민 후보가 얻은 표가 고작 300 뭐 한 50표 돼요. 350표. 우리 서울시 수의사 회원이 3,000명이 넘는데 거의 10분의 1 이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제 출범한 행정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적인 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수의사들이 그나마 적은 집단입니다. 뭐 모여봐서 활동하는 인원도 8,000명, 10,000명이 채 안 돼요. 이런 작은 집단에서 이런 회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비를 안 내면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밀년 누락된지 몰라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선거 당일날 밀린 회비 내면 투표권 주기도 했는데, 이제 정관에 미리 딱 박아놨기 때문에 아주 그 회원 갖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서울시 정관 개정을 할 때, 심지어 그 막 갓 졸업한 대학생 애들 회비 딱 5만원씩 내주고 50명 데리고 와서 모 후보가 당선이 된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이제 선거인단 공고를 12월 말로 딱 못 박았죠. 그 다음에 5년치를 소급해서 누락이 없는 회원들만 참정권을 저는 솔직히 그때 반대했는데 뭐 다수 뭐 정관 개정 위원들이 뭐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이니까 거의 한 8년이 흘렀는데 회는 더 회원들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한 800명 이상 온 것 같은데 뭐 진짜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나는 내 병원 하면 되는 거고 관계 없다는 이런 그런 정치에 식상한 이런 주의들이 퍼트려져요. 그리고 회 자체도 그렇죠? 예전에 뭐 전임 회장들이나 뭐 다수 회원이 관심 가져서 막 들어보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죠. 그렇죠? 그냥 소수해서 회원이 어떻게 될든 뭐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파악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소수 이렇게 해서 뭐 위임 받고 이렇게 해갖고 뭐 정기총회 열어서 자기들 편한 것들 그리고 혹시 자기들 뭐 빼먹을 게 있는 뭐 떡고물 떨어진 것들 먹기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를 운영했죠. 그러니까 회가 참 발전이 없죠. 직선제를 하는 서수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수의 현실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영민 후보가 그간에 그러면은 1000몇 명 회원이 있고 나머지 2000명 회원에 대한 대사면을 우리 정치권도 대사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비 안 냈다고 중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중범죄자가 아닌데 선거권 필수권을 안 준다는 거는 제가 예전 같이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진짜 이건 행성소송 냅니다 진짜. 그런데 일단 회수를 따라간 회원들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회원들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3,000명 회원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원들 중에 1,500표 이상의 지지를 받는 회장이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막강한 힘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 보죠. 이제 5천만이라고 칠 때 선거권 가진 사람이 해갖고 한 3,500만이라 계산하기 4천만 명이 선거권이 있다고 칩시다. 4천만 명이면은 2천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안 펼 수가 없죠. 지금처럼 박근혜처럼 그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소수만 해먹는 정책을 진짜 양심의 가책 없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한마 이슈가 돼도 투표율은 선거권단의 한 70% 점점 떨어지죠. 그럼 70% 중에서 50%간 넘은 그렇죠? 70%가 투표를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한 뭐 50% 넘기도 힘들 때가 있고요. 보궐선거는 더 과반입니다. 보궐선거는 전체 투표 인단의 한 10%, 20%, 30% 넘으면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절반도 투표를 안 하는 상황에서 또 그 중에 절반을 받았다 한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를 나가리 시키죠. 그건 대의성이 없는 거죠. 네가 뽑힌다 한들 다수를 위해서 뽑힌 대의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러니까 투표 안 하면 벌금 페널티를 매겨요. 그래서 호주가 투표율이 뭐 90%가 넘었잖아요. 페널티 매겨서 벌금 내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투표를 해서 뭐 기권을 해도 좋아요.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놈이 없다. 그래서 기권을 하든가 그럼 이 선거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뭐 이런 걸 하더라. 투표를 해서 투표율을 100%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행정이든 입법이든 뭐 대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효시인데 뭐 서구 뭐 이런 유럽 외에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돼도 과반수가 안 되면은 계속 결선투표하는 제도. 우리나라도 선거제를 바꾸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거제도 바꾸자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암만 얘기를 해봤자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율이 20% 30%가 되는데 국회에는 고작 30명이 안 돼요. 교수한테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주의, 말은 민주주의인데 형식을 딱 까보고 보면 절반 이상의 지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겨우 10% 소수들이 이렇게 해먹는 이런 선거제도를 이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민주주의 형식은 띠되 까보면은 예전에 과거 독재나 뭐 귀족 사회나 다를 게 없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이제 국회가 어떻게든 간에 이 보수 정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런 입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회, 진짜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국회도 싹 바꿔야 돼, 이번에. 근데 막 계속 혼선을 주지 않습니까? 새누리에서 발언이 됐고, 뭐, 보수, 우리나라, 뭐, 늘 얘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수가 보수입니까? 범죄자들이지. 그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들, 그 다음에 국민의 의식이 깨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대학이나 학교에서 얘기해 주지 않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보수 이제 완전 꼴통 보수라 이거 그럼 나의 꼴통 보수의 논리가 합리성을 가지려면은 스스로 논리에 무장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바뀌겠죠. 우리 인간의 그 뇌라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물을 봐도 보는 족족 다 틀려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것이 인공지능 요즘 얘기하지만 인간의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패턴으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인간의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특성이긴 한데 오류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패턴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패턴으로만 고지식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진짜 박근혜 탄핵은 불법이네 뭐 이렇게 갖고 태극기 집회를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의식이 참 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그래서 서로 각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 갖고 다양한 또 이익적인 요구가 다른 사람들 이 모여 사는 게 사회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고요. 그래서 그나마 좋은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하고 소수나 귀족들이 다 해먹는 정치 갖고는 사회가 발전하고 계속 계층 분리가 되고 계급의 고착화가 돼서 맨날 혁명이 일어나든 밀란이 일어나든 하니까 그나마 나은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절반 이상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일 낫더라. 네? 그쵸? 근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질 않죠. 우리 대한수의사에 봅시다. 답답합니다. 대한수의사에는 이거는 뭐 지금 봅시다. 대한수의사 25대 대의원 등록 경기도 수의사회에서도 이제 대의원을 180 몇 명이라 그래요. 봅시다. 대의원. 뭐 일반 원장들이 보세요. 여기 이 대의원들 봅시다. 대수는 대의원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의성이 없잖아요, 전혀.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분회장들이 분회를 열어서 그쵸? 많으면 뭐 한 몇십 명 되고 많으면 한 100명 되는 분회도 있어요. 뭐 10명밖에 안 되는 분회도 있죠. 모여서 이번에 대수 후보 누구 찍을 거냐 그러면 투표해서 누구 A 후보를 찍겠다. A 후보를 딱 기표지 받아서 선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의제지.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25대 대의원 후보자 명단.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 일반 수의사들이에요. 그리고 한수약품에는 노천섭 씨. 뭡니까 이게? 이게 뭔? 이 사람들이 뭘 대의를 합니까? 그냥 뽑힌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대수 회장 선거 때는 뭐 합니까? 작업당하는 대로 그냥 가서 표를 찍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지 꼴린 대로 찍거나 자기 작업당하는 갖고 뭐 학연 지연 뭐 다 따져서 찍는 거예요. 이런 대의제는 없어져. 박살 나야 됩니다, 진짜 저는 진짜 내가 10년만 젊어서 박살 내게서 나가서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수의사 답답하죠 이거. 네? 여기도 또 대의원제예요. 직선제를 뭐 경기도는 워낙 지역이 넓고 모이기 힘들다고 그 말은 핑계고 직선제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안 하네요. 이성식 회장 할 것 같은데 안 하네요. 내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직선제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 선거 누가 나왔습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회장은 단독 후보인가 봐요? 감사 이 세 명이
솔직히 지금 이번에 대수도 감사가 있는데 소수도 감사가 무슨 일반 원장들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거 뭐 뒤집어 갖고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이나 총무이사가 선의의 마음을 갖고 계속 투명하게 하면은 믿을까? 해먹기로 작정하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뭐 경기도수에는 이미 쫄딱 망해서 뭐 해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회원들 뭐 딴 데보다 회비 연락 올려갖고 뭐 그걸로 운영하는 회니까 뭐 이미 뭐 식물 수의사회고 그나마 먹을 게 있는 서울시 수의사회 갖고 그렇게 각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최영민 이런 캠프 모르겠어요. 잘 될지. 하여튼 1년 지켜봐서 안 되면 내가 연락 공격할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인간들. 예? 근데 뭐 제대로 아직 뭐 시작이니까 뭐 잘 되기를 바라죠. 뭐 잘 되기를 뭐 내가 뭐 무슨 회 망하라고 뭐 회방 노는 사람도 아니고 잘 되길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고 진짜 건전한 사람 쓰고 학연 지연 철저히 배제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정책을 피길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 이거 문제죠 이거 예전에는 그냥 뭐 대수회장 그냥 뭐 교수하다가 뭐 된 사람 국회의원 한다 된 사람 그냥 다 추대로 했어요.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봉사직인데 무슨 경선이야 쪽팔리게 그래서 기수를 누르거나 뭘 눌렀죠. 그래 이제 정영치 회장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김옥봉 회장 나오면서 이제 6년 하셨고 뭐 들리는 소문은 뭐 물백 이번에 뭐 구제역 물백신 사건에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목경 회장님이 또 3년을 더 나오신다는 얘기가 아주 강한데 이제 봉사 6년 하셨으면 딴 사람 하게 내비를 두셔야 되는데 봉사를 더 하고 싶은 건지 봉사심이 원래 투철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대수 회장의 이 직권으로 뭐 그래도 만지는 게 뭐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수도 이 대의원제 그리고 이제 지부선거나 대수선거를 날짜를 똑같이 해야 돼요 이제 따로따로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구체 대안을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어제도 누가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수의사회 전체 직선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수의사회 직선제를 방식을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회원이 뭐 지금 면허번호가 얼마나 갔습니까? 16,000, 17,000 나갔나요? 뭐 자꾸 하시고 활동 안 하시는 분 빼면 지금 한 10,000명 경제활동 한다고 치면 10,000명의 회원이에요. 그럼 10,000명을 다 뭐 소수 같은 경우는 뭐 돈도 많아요. 무슨 호텔에서 밥 먹이면서 선거를 합니까? 하도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체육관 선거 해야죠. 그 정도 모이려면은 10,000명 모일 체육관 선거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의사를 임상 수의사 힘들게 하는 거 뭡니까? 이수교육 총회 안 나오고 이거 안 나오면 이수교육 1시간 딱 빼갖고 필수교육 빼갖고 나오도록 하셔야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집행부는 많이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지네끼리 해먹게 대충 나와서 민주주의 그냥 형식만 따지면은 자기끼리 편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주의 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나 지부수의사회의 회장 선거를 날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지부 선거는 다 직선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수의사면 대의원제 같아요. 나머지 지부는 서울시를 비해서 다 직선제 선거인데 미리 후보자 한 달 전에 딱 공고해서 뭐 여러 가지로 토론회도 갖고 해야 돼요. 끝장 토론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선거율이 중요합니다. 투표할 때. 그러니까 뭐 한 어떤 A라는 지부가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한테 다 선거권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총회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총회날 안 나오면 페널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투표율을 가지고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회장이 되든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투표율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강제를 해도 안 나오면 사전 투표해야죠. 우편을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돈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돈이 들 때 한 번에 대수해서 대수 선거뿐만 아니라 지부 선거 다 모바일 투표 이거 등록하면 1억이면 해요. 시스템 요즘 뭐 싸게 하는 데도 많으니까 하시고 없으면 사전 투표도 받고 사서함 열어서 우편으로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회원들한테 투표를 하게 해서 내가 누구 후보를 찍었다 지지했다는 그걸 인증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들 간과하고 안 해요.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없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지네끼리 해먹었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서 대수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선거도 회원들한테 다 투표권 줘야 돼요. 주고 회원들이 볼 수 있게 동영상이나 후보 간의 토론들 뭐 찌라시 한 장 누가 봅니까? 누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얘기하게 하고 모바일 투표 요즘 하잖아요. 아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돈 들면 그 돈 스폰 받으세요. 왜 딴 거 컨퍼런스는 그렇게 연락하면서 정작 우리 수작을 뽑는 데에는 돈이 없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죠? 지부선거 대수선거 동시에 한 번에 딱 끝내버립시다. 그러면 돼요. 내가 못 가면은 모바일 투표 하게끔 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클리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투표권도 가고 투표를 하니까 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회비도 더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회비율이 50%나 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들은 회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응? 물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수 없죠. 왜? 수의사는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익을 그러니까 협회가 우리 이익을 대변 안 해주는데, 에? 뭐 이수교육에 코끼 갖고 어쩔 수 없이 뭐 낸다 하더라도 회원들 회비 안 내는 거를 비난할 건 아니에요. 내려고 독려를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관심 가지니까 우리 잘해보려고 하니까. 에? 그럼 안 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쵸? 회에서 그리고 뭔가를 줘야죠.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내가 혜택 받고 먹고 살고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잘 해놓으면 기부도 하는 마당에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근데 뭐 부당한 걸로 막 떼어 먹으려고 그러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국가한테 조세를 계속 기피하게 되죠.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회를 보다 좀 민주적으로 좀 이제는 가야 돼요. 예전처럼 어느 무슨 개 모임도 아니고 뭐 동호회에서 뭐 돈 좀 있고 뭐 봉사로 이제 뭐 나이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돈수로 나왔네 봉사로 나왔네 이런 식으로 회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70년 80년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철저한 기득권과 이익을 갖고 우리 회원들에게 가는 이익의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모든 대적인 투쟁, 다른 직업군과의 투쟁, 우리 내부의 정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3박자가 아무것도 안 돼. 내부 정화는 늘 덤핑과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오염돼 있고, 외부적으로 우리 수의사란 직업군이 뭐 어떻게 경쟁이 안 돼. 싸움이 안 돼요. 싸움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회장들이. 그냥 조금 발 뺐다가 어떻게 뭐 곁다리로 뭐 그냥 법안이나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정부 투쟁 안 하죠. 의사들 미쳤습니까? 그렇게 많이 철밥통인데도 대정부 투쟁 하잖아 할 때는. 그렇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회가 우리 국가에서 대우받는 그다음에 GDP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을 이미 70년, 80년대 하셨어야 돼요. 우리 선배들. 그래서 우리 선배들한테 우리가
비난하는 이거 아닙니까? 어? 예전에 대동물 70년대 수의사들 의사보다 의원급보다 벌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 뭐 했습니까? 이런 제도나 좀 잘 만들어서 수의사의 위상을 좀 높여서 좀 퀄리티 있게 갔어야 돼요. 하이 퀄리티로. 근데 하이 퀄리티보다 교수 자리 더 꿰차려고 수의과 대학만 늘렸죠. 이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 수의사회를 좀 바꿔서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인식들이 좀 한참 그래요. 진짜 마치 이런 수의사회가 뭐 무슨 자기한테 뭐 무슨 늙음하게 뭐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 뽑아놓고 그래도 그 양반이 일은 잘했어. 뭔 일을 잘합니까? 떡고름을 쳐먹으려고 그냥 여러 가지 거 그냥 전신경험 했죠. 수의사를 위해서 실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아들 뭐 서울시 최영민 당선 인사 한번 볼까요? 양반들 뭐 얘기는 뭐 원팀 원골이라고 하는데 실제 디테일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슨 예전에 무슨 전라도 뭐 경상도 하는 것도 무슨 대학별로 무슨 놈의 지역적인 이게 있나 모르. 이 조그만 이 10,000명도 안 되는 회에서 그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어디는 건대가 해먹고 언데는 서울대가 해야 되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진짜. 우리나라가 이 지역주의로 이 정치와 이게 망가진 나라인데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서수 집행부 같은 것도 오픈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 들어오면 기존 집행부에서 짱용했던 여러 가지 약품이나 업체들 연락 이제 딜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거기서 얼마 뒤로 챙기느냐, 많으냐. 그럼 투명하게 가든가. 제발 진짜 좀 선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수의사의 선거는 이미 지분은 끝났고 대수 선거는 진짜 경선해야 되고 각 후보들이 직선제 공약을 어떻게 직선제 하겠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직선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년 내 자기 임기 내에 3년 있다 선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뭐 맨날 TF팀 여러 가지 꾸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게 정권을 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장이 무조건 승인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 그러니까 이제는 뭐 누가 아니라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위원회로 모여서 여기한테 정권을 줘야 되고 회장은 결재만 하면 돼요.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되고, 그렇죠? 대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대의원제는 없어져야 돼요. 아무런 대의성이 없어 이 사람들이. 예? 그나마 서수에서는 어떻게 써요? 정강 바꿔서 그냥 서수회장 투표할 때 뽑으라고 해도 그것도 웃기죠 좀. 그렇죠? 그래서 대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부들 또 그거지만 다른 지부들은 크게 뭐 예산 규모나 이게 크지 않아요. 서수, 경수는 이미 말아먹어서 지금 겨우 그냥 호흡기 꽂고 있는 거고, 부산시 수의사에도 뭐 예산 규모가 있나 모르겠어요. 큰 회니까. 나머지 지부들은 그냥 거의 사무소 정도 줄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 대수를 일단 바꿔야 된다. 그래서 대수 회장 또 나오겠죠. 또 쭉쭉.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들은 절대 회원들이 투표권 다 갖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싫어해요. 그렇죠? 자기끼리 해먹는데 방해되잖아요.
민주주의를 하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까? 끼리끼리 해먹는데 형식은 민주주의 형식을 띄어요. 근데 알맹이 까보면은 독재예요. 그게 독재였고 그런 이제 이중적인 것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 털어버립시다 좀. 응? 뭐 누가 되건 말건 간에. 예? 뭐 그렇지 않아요. 임상수의사들 봉이잖아요. 열심히 자기 병원 에서 하루하루가 이제 서로 앞뒤집 경쟁하고 뭐에 경쟁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파이나 이런 걸 더 키워줘야 되는 협회마저도 자기 살림 꾸려가려고 회원들한테 막 응? 악착같이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시장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은 또 뭐 뭔가를 해보려고 또 행세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계속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51%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당선이 되면은 그들을 위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찍어준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못해요. 소수 한 10%의 지지받아서 회의장이 되면은 이 양반들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안 하죠. 미쳤습니까? 어떻게든 회원들 우리나라 지금 정치한테 계속 정치를 식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를 안 하게끔 그런 전략을 하죠. 지금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물타기 하면서 논쟁을 흐려요. 진짜 철천지 진짜 이 나쁜 인간들인데도 계속 그런 물타기를 하는 그런데 규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알고도 좋고 모르고도 좋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치야 뭐 니네끼리 굴러가라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 대선거보다도 지금 3월 뭐 5월 뭐 급진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된다고 한들 세상이 바뀔까요? 한번 우리 경험했죠. IMF 때. 그 노무현이 됐을 때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실패했죠. 결론적으로. 이번엔 성공할까요? 글쎄요.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럼 진짜 우리나라가 성공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렇죠?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솔직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성장을 2% 정도 했는데 건설 경기 연락한 거 빼면은 진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였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쳐졌으니까 0.5% 했을까요? 한 게 없잖아 진짜. 이런 무능한 정부를 놓고도 살았는데 보다 나은 정부가 들어오면은 국민 살기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라든 그리고 회가 개개인 회원들의 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각자 자기 단위에서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해주죠. 뭐 정부가 가난을 다 구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난을 대물림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죠.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좀 떠나간 회원들 나몰라라 하지 말고 좀 투표권 주고 사면도 하잖아요. 사면해서 다 끊어 안읍시다. 그리고 같이 가야죠. 그런 회장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간에 뭐 조금이라도 뭐 봐서 뭐 돈 될 거 있으면 빼먹을 공리만 하는 사람이 집행부 회장이 되면 또 3년이 또 가박이 갑니다. 그럼 3년 있다가 또 뻔해요. 뭐 누가 뭘 해먹으니 감사 뭐 누가는 내가 꼭 또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서수 돌아가는 거 보면 10년 전에 똑같아요. 나 떠나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
좀 발전합시다. 좀 발전을 안 하면은 참 답답하지 않아요. 발전합시다. 이제 발전해서 이제는 좀 발전하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수의사회, 발전하는 나를 만듭시다. 예? 그렇게 삼박자가 말하면서 사는 게 해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대수 선거는 이번에도 저 뭐 대수 감사라도 출마할 겁니다. 그래서 좀 나서 봐야죠. 이제 임상 안 하니까 그런데 참여해야죠. 이제. 하여튼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화이팅입니다.